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 밤새 미국 시장이 장중 변동폭도 컸고 그리고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또 S&P 500이랑 나스닥이 상승 마감되니까 기분 좋아요. 미국 시장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올해 들어서 일반적인 거죠. 변동성이 컸다 그러면 대부분이 크게 좀 내려간 날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음봉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반대로 또 양봉이 나오면서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기준 보면 소폭이지만 어찌되었건 이틀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오늘 올라가면서 역시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도움이 줬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S&P 500만 보면 거의 장중 2%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오늘 많은 회복이었습니다. 위에 이제 점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금요일 날 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아래서부터 보면 한 2%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오늘 반등 랠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다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많은 섹터가 올라간 건 아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히려 기술주, 이미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한 서너 개밖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로 7, 8개는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흔히 얘기해서 개인 투자가 한국이건 미국이건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였죠. 물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리세션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게 분명히 있죠. 수요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유가가 5월 이후 처음 $100 이하로 떨어진 거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거리를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그밖에 다른 요즘 커머더티 상품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에서는 덜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거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2.78%까지 떨어진 이후에 결국 2.8% 초반에서 지금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 3.5% 정도까지 갔던 것이 좀 빠른 속도로 좀 안정되는 모습 또한 일단은 호재 인식하는데 일단 틀림이 없겠고요.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성장주에 약간 숨 돌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죠. 다만 이게 1% 초반대랑 2%, 8%는 워낙 느낌이 많이 다르지만 하여튼 주식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흔히 얘기해서 성장주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여실히 반영된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본 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산재에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쉽게 해서 달러 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310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장 마감 이후에도 어저께 저녁 때도 제가 잠깐 보고 봤는데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맞아요. 계속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달러 인덱스를 보면 106포인트가 넘어서면서 2002년 이후 그러니까 20년 만에 최고치를 갖고 당연히 유로 이런 건 전부 다 마찬가지 20년 이래 최대의 약산 모습. 지금 처음 올 봄에 120엔, 130엔 이렇게 엄청 130엔은 도저히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N입니다. N 말씀드리고 있는데 달러에는 지금 136엔을 막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은 어느 하나 기업도 일단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미국의 S&P 500 기준을 보면 해외 매출이 40%고 미국 매출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달러를 갖고 해외에서 벌어서 달러로 재무제표를 계산할 때 보면 손실이 납니다. 그걸 여실히 먼저 보여준 것이 나이키죠. 나이키가 현지 화폐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1%, 3% 늘어났지만 US 달러를 바꿨을 때 이번 분기에 매출이 마이너스 1%라는 것은 전형적인 달러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40%고 제일 섹터 비중이 섹터별로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IT거든요. 그러니까 IT가 이런 것들이 물론 달러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렇지만 달러까지 꺾이면 진짜 어떤 방향성은 좋을 수 있는데 언제 꺾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달러가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13일, 14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상당 부분 소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IT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T 주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IT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네. 엔비디아가 아마 시청자분들 엔비디아 당연히 높겠지 IT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치를 정확히 아시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일까요? 84%입니다. 가 해외 매출입니다. 해외 매출요. 그러니까 그 달러에 대한 강해했을 때 가장 좀 부담스러운 것은 그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중에서는 가장 높은 주식이 그냥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인데 해외에서 주로 매출을 벌여오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 즉 해외, 돈을 벌어야 될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벌어들인 돈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해외 매출 높은 국가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높을 때는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유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처럼 보여서 더 떨어지게 될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거둘 수 있을까? 어떨까요? 모두가 바라는 거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원유에 직접 상품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유가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휘발 넣거나 디젤 넣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딱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에서 소비 지출 발표했을 때 달러 베이스는 지금 휘발유 소비가 늘어났는데 금액 베이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약간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어떤 소비 이런 것들 네네. 보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미국에서. 여튼 그만큼 미국 사람들도 정말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고 물론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수량 자체로 지금 마이너스 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00달러 이하까지 내려오니까 5월 이후 처음으로 내려오는 건 상당히 기분은 좋은데요. 어떻게 될지 더 이상 갈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에드 몰스라는 시티그룹의 상품 리서치 분야 헤드가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은 거의 월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위 에너지 주식에 대해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약세론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주가,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로 봤던 소위 그쪽에 대해서는 불이 아니라 배어입니다. 이분. 그래서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네. 되겠는데요. 이분의 얘기는 리세션이 진입하면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고 60달러까지를 들어가길 원하죠. 네. 저 자신은 원하지만 이분 얘기는 지금 추세로 지금 너무 공급이 지금 수급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있지만 리세션이 들어가면 이제 6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된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 이것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된다.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요. 다수의 그 IB들은 여전히 유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수급의 요인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정말 많이 리세션 된다면 유가는 떨어지겠지만 일정 수준 보면 지금 공급의 부족은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최근 10년 동안에 소위 정유사 있죠. 정유사. 네네. 그러니까 정제 능력이 6에서 7% 정도 감소했고요. 최소한 20개의 정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ESG 운동이나 탄소 배출 자제 뭐 이런 걸 하면서 엑슨모빌 CEO의 말에 따르면 엑슨모빌은 계속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 꿋꿋하게 해왔지만 유럽의 상당수의 기업, 대표적인 게 BP랑 로얄 더치쉘인데요. 이쪽은 설비 투자를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설비 투자가 새로운 유정 개발뿐만 아니라 계속 쉽게 얘기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줄였기 때문에 생산이 못 미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강의 소위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진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시적인 수요 요인뿐만 아니라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강세론자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슨모빌 회장은 지금 주가가 더 서지한다,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것일 그 텐데요. 정유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강세를 앞으로도 점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100달러 갔다 150달러 갔다 200달러 갔다 300달러 갔다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원유 정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워낙 지금 시설 투자가 안 되어 있어서 정제하는 그 캐파를 다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유가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굉장히 버는 정도가
엑슨모빌 측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네. 엑슨모빌이 이번에 사상 초의 실적이 나올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월가에서 일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익이 날 거라고 그래요. 4배.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배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더 좀 더 깊숙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의 소위 워싱턴 정가에서는 에너지 업계에 소위 돈잔치죠. 네네. 상당히 비판하고 있거든. 배당이나 자사주하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해서 세금 내려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배당은 흔히 우리랑 달리 보통은 우리가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정배당입니다. 네. 고정배당은 미리 발표하죠. 우리가 1년에 얼마, 분기당 얼마, 아니면 매달 얼마 나눠주겠다는 걸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배당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특별배당이라고 네네. 있습니다. 특별배당은 돈이 워낙 많이 생겨갖고 현금이 쌓여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코스트코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 3, 4년에 한 번씩 주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수 합병에서 피인수되거나 하면 아니면 자산을 매각해서 갑자기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때 나눠주는 경우가 스페셜 디비던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간혹 들으셨을 텐데요. 또 하나 들어가는 거가 변동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배당. 예, 그건 우리나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왕왕 있습니다. 이게 특히 에너지나 그리고 커머더티 기업에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발표한 거랑 상관없이 항상 연동됩니다. 그래서 매 분기 아니면 매년 변동 배당금을 줍니다. 그걸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1, 2년 사이 특히 올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하도 정부나 이런 데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현금 흐름에 예를 들어서 40%까지 항상 배당을 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배당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여전히 에너지 기업의 배당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JP모건은 이거는 약간 너무 심하게 나갈 수 있지만 최근에 G7을 비롯해서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 가격 제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부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완전 수출 끊겠다. 수출은 뭐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쵸.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유가가 240% 지금부터. 이건 지난 주말에 발표했는데 제가 네네. 어저께 너무 심해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240%면 지금 $100 수준이잖아요. 어찌 됐건요. 그쵸. 이게 240%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350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움직임을 볼게요. 종목별로는 뭐 기술주의 반등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이 1% 조금 중반 이상 내지의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이 아마 특징주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참고적으로 보면 7월 15일자로 제가 알고 네네. 있습니다. 한 주를 20주로 나눠주는 소위 주식 분할이 이제 시작됩니다. 올해 주식 분할을 했지만 대부분 재미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아마 쇼피파이가 들어왔을 했었죠. 때였는데요. 알파벳이 4.1% 올라갔습니다. 모네스 크레스피하드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3,500에서 2,900달러로 하향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은 주식 분할 이후에 보면 $145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매수 의견은 재확인했고요. 어찌됐건 광고 시장에 부진 다 있지만 결국은 다 구글이라는 거죠. 결국 구글의 어떤 시장 중심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아무리 틱톡이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마켓시ェ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소위 구글의 시장 점유율 1위는 여전히 유지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월가의 목표 주가는 참고적으로 오늘 현재 이 가격 수준을 얘기하면 $3,161가 나옵니다. 현재가 대비 4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테슬라나 메타 플랫폼이 2.5에서 5% 정도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나 AMD도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주로 보면 줌비디오가 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줌비디오는 어찌됐건 흑자를 내는 회사가 되겠고요. 네. 아시다시피 5월 초에 기본적으로 40분 이상에 되는 개인들 1대1 영상도 지금 과금을 하면서 상당히 또 관심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줌비디오가 8%, 지난 주말에서 SC가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10%나 반등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크록스 같은 경우가 12%나 올랐습니다. 루프캐피탈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것이 오늘 주요 재료로 반영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